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여야 간의 그 대구 경북 통합법을 둘러싼 신경전 여전히 가열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여권의 이제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출마자들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었고 또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관전 포인트 또 표심을 가를 변수 두 분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성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방선거가 딱 1년 만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유지하면 여당에 유리할 것 같고요. 네. 무슨 다른 변수에 의해서 대통령 지지율 빠지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 좀 지지도가 같이 이렇게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에 좀 기회가 생기고 이제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변수 같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한 3개월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민심에 호소하는 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공천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사람 누가 후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과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공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대통령 지지율하고 공천 과정 네.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변수 아닌가 싶고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네. 최 의원 말씀 들어보고 예.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과 공천 과정을 관전 포인트 또 변수로 그거 이제 꼽으셨네요. 90일이나 남았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일반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역시 서울과 부산의 승부겠죠. 이제 나머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대략 예측 가능한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물론 앞으로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서울, 부산을 이제 민주당이 과연 탈환하느냐, 탈환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그 우리의 네.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변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왜냐하면 각종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훨씬 앞서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뒤처지는데 네. 아마 실제 그 투표 결과로서도 그런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네. 많은 유권자층이 지금 어딘가에 중도나 이런 데에 이렇게 약간 뭉쳐서 지금 뭔가 관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하려면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에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인도선대로 보면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어제 대안과 미래라는 국민의힘 그 쇄신파들도 예. 더 이상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쇄신파도 쇄신파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란 말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별다른 노력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네.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오히려 변수가 줄어든 지방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이 가능성이 어려워졌다 어려워진 이 상황이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별 변수가 없는 것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연 확장이 변수였는데 네. 그게 어려워질 걸로 보여서 별 변수가 없는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관전 포인트로 성 의원님은 대통령 지지율, 최 의원님은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이제 변수로 공천 과정, 외연 확장 이렇게 꼽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TK 통합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행정통합 여부에 따라서
실무 준비가 좀 급할 수도 있는데 법안 처리는 국회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 될 텐데요.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뭐 처리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전 충남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어렵다고 해요. 대전시장하고 충남지사 현역 단체장들이 반대를 네. 하고 있고 그쪽 지방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왜 대구 경북 통합을 왜 빨리 좀 안 해주냐? 네.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찬성 쪽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또 너무 서둘러서 그렇게 하면 이 대전 충남 쪽의 어떤 그 민심을 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좀 최선을 다 해보는 그런 뭐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전 충남은 가망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럼 대구 경북도 안 해 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그렇게까지는 또 못한다고 그래요. 예. 뭐 결과적으로 광주 전남만 통합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그러면 뭐 민주당이 호남당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차피 대구 경북을 좀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12일 날 본회의가 잡혔기 때문에 그 네. 직전에 아마 법사위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주 12일 본회의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그리고 TK통합법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K통합법 처리될 걸로 내다보고 계시네요. 최 의원님 어떠세요? 글쎄 뭐 저는 좀 뭐 자신은 없는데 네. 다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반대했다가 이제 선회해서 다시 찬성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민주당이 아니 그거 반대해놓고서 그러니까 대전 충남하고 같이 하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민주당의 국민의힘 길들이기 성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줄 텐데 네. 해줄 텐데 지금 처음에 반대했던 부분 때문에 이제 자꾸 이걸 국민의힘 탓으로 돌려가면서 이 TK 통합법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제 뭐 김부겸 전 총리 출마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막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데 저는 뭐 그런 관점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예. 여하튼 저희가 보기에는 길들이기 성격 그러니까 어차피 해줄 거지만 이제 약간 국민의힘의 명분을 빼앗는 형식으로 지금 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무릎 꿇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 어떤 기본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국민이 네. 좋아하지도 않아요. 지금 야당한테 사과해라. 그런데 아니 뭐 민주당은 잘못했을 때 사과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초의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중앙당에서 개입해서 좀 제압해라. 그 제압 안 되는 겁니다. 기초의회는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네. 또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도 기초의회 단위에서는 반대한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사과하고 다 제압하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무릎 꿇어라 그 얘기인데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상식을 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정치 공세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행정통합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남은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행정체계 개편 또 재정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시도 간의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산될 경우에는 서로 책임 공방이 또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이 행정통합 방금 이제 성 위원님께서 정치 공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이 처리가 되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일단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해야 되고요. 실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뭐 손질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뭘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또 여야가 선거 앞두고 어차피 선거법을 좀 손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또 네. 이 대구하고 경북의 그
지방의원들의 그 대표성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건 사실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일단 6월 3일 지방선거라는 D-Day의 통합선거를 치른다. 네.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네. 어쨌든 이게 그 TK 통합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실무적으로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거법 개정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네. 시간으로 따지면요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이미 뭐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 지금 시작해도요 예.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 그 현장을 보면 늘 뭐 이게 부족하다 그러는데 사실 또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예. 못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보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통과시켜놓고 왜 개문발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지가 중요하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시간이 부족하다 또는 뭐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계산 뭐 이런 것들을 빼면 순수하게 정말 그 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네. 그러면 언제 하더라도 아니 일단 통합해놓고 나중에 보완하면 되잖아요. 언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의 가장 이제 관전 포인트 지역을 아까 이제 서울로 꼽으셨는데 만약에 TK 통합이 된다면 네. 현재 여야 유력 후보는 누구로 좀 떠올리실까요? 글쎄 그거에 이제 각 당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대구 예를 들어서 대구와 경북 이렇게 합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야 뭐 이미 경북지사 있고 이제 대구시장은 없지만 아마 그렇게 돼서 결국은 거기도 경선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부겸 전 총리 얘기밖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김부겸 전 총리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대구예요.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네. 아마 그 경쟁력은 훨씬 더 떨어질 거예요. 민주당이 열세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대구 경북을 통합하면 네. 지금보다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훨씬 어려워지는 거 맞는 거죠. 네. 같은 생각이실까요? 예, 뭐 비슷한데 대구 경북 통합이 되나 안 되나 민주당은 어렵습니다. 2018년에도 그 자유한국당에서 딱 두 군데 이겼죠. 그 대구하고 경북이에요. 그래서 통합하고 뭐 선거 유불리는 큰 관계는 없고요. 예.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 당의 요청에 의해서 뭐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국민의힘이죠. 거기 지금 추경호 의원 또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 유력 주자가 있는 데다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 또 숫자가 꽤 많이 잡히거든요. 예. 거기다 이제 통합이 되면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금 아주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경선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붙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전 이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네,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네. 진짜로 그쪽 그 강성 당원이나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대구 경북 통합 그 후보가 과연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사안이고 한편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사법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악법이다 비판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이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일부 법조계가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법 3법을 의결을 결국에 이제 했는데 이번 결정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얘기했듯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 왜곡죄라는 거는 이제 검사와 판사가 법을 왜곡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건데 네. 물론 뭐 그 나름대로의 그 일리는 있다고 쳐도 왜 지금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저 그 법을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은 역시 그 판사 그다음에 검사들에 대한 압박 그래서 이제 검사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기소한 걸 뒤집고 판사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이 재개됐을 때의 압박 예.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소원법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재판이 재개돼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이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네. 하는 거고요. 대법관 정원법이라는 거는 그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임기 끝나는 사람까지 합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대법원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재판 상황을 대법원에서 1차적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 충돌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여하튼 했으니까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남은 것은 뭐 이 정치적 부담을 그 여권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만 남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법 3법 오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구학이다. 그리고 이해 충돌 소지까지 있다. 네. 근데 이게요. 근데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불신이 꽤 크거든요. 물론 입법부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지난번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지귀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준 것까지 뭐 조의대 대법원장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예.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국회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안 거쳤고요. 또 과거에 그 사법개혁을 할 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사법부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여야가 수구의를 해서 네. 이 사법제도 개혁을 했는데 이번에 그런 과정 안 거쳤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과연 이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냐? 이렇게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될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를테면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니 뭐 위헌이라면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헌법소원 받아줄 수도 있다. 지금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지는 걸로 예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얻는 거고요. 이제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또 대법관 증원은 지금부터 뭐 2년 뒤부터 1년에 4명씩 12명 증원하는 건데 그게 그러면 대법관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을 할까요? 전 우리나라 판사들 그렇게까지 보는 건 저 일종의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과거에도 대법관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숫자나 이런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이건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면 이제 법 왜곡죄이죠. 이거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바꾸려면은 이제 판사들이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1심, 2심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법 왜곡죄에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왕 이제 입법까지 됐으니까 앞으로 이걸 이제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해서 과연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공소권을 가진 검사들이 이걸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또 역시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과연 판검사를 형사처벌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제 이 법 왜곡죄 다시 폐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막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의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압박을 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탄핵 추진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좀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임기가 있는 대법원장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게 그 합당한 요구인가요? 지금 사법불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법불신을 부추기고 사법불신을 자꾸 국민들한테서 주입시킨 게 민주당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대선 전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걸 전원합의체에서 빨리 결론을 내린 건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옳은 판단을 제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2심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국민들이 거기 속아서 대선에 투표를 해야 되겠어요?
그걸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는 그런 가운데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민주당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대법원 못 믿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뭐 사법 불신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장 물러나라? 저는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명백한 겁니다. 당연히 임기, 헌법에 규정된 임기대로 대법원장이 임기를 채워야 되는 거지 이걸 흔드는 것이 오히려 범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보장을 해야 되고 이를 건드리는 건 범죄이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일종의 정치 공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좀 뭐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죠. 또 뭐 탄핵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사퇴 네. 예, 요구를 하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뭐 사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예. 이게 그 이건 이게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자격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건데 아니 지금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게 온당한가요?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까 저 최 의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제가 뭐 사법 불신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하지만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 대표하고 수석 대변인이 대법원장 흔들기 사퇴 요구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 두 분이 오늘 마지막 이슈였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매우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의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하던 얘기 연장인데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면 탄핵하면 돼요. 근데 지금 탄핵은 안 하죠. 이게 대법원장 탄핵했다가 이제 역풍 불어서 지방선거에서 손해 볼까봐 그러는 네, 거 탄핵 같은데 추진을 선언하기는 했습니다. 안 했어요. 조국 혁신당이 했죠. 민주당은 안 했어요. 법여권에서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만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 추진한 바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으면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맞지. 그거는 안 하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건 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대법원장 왜 비판을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직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네. 대법원장 사퇴로는 과유불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저희가 오늘 이제 뭐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역 통합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야의 신경전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다 정치적인 계산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정량만 빼면 길이 보인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오늘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두루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